올 가정의 달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 가정의 달로 오늘은 생존 일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기를 잘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수영은 배우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가정에서 친구들과 이 사회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쉽고 간단한 일기 쓰기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라고 하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루의 일을 기록한다. 그런데 앞으로 생존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버리시고 이 개념의 일기 쓰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의 생각. 일기를 쓰실 때 하루에 일어난 일을, 사건을 쓴다라고 생각하니까 일기 쓰는 것이 어려워지고 생존에서 멀어지잖아요. 하지만 어제 했던 생각, 오늘 했던 생각, 내일도 할 수 있는 생각에 한 가지를 연결해서 자신의 감정을 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일기가 바로 생존의 일기가 되는 거예요. 생존 수영은 이틀씩 공부를 하러, 수영을 하러 배우러 가던데 왜 생존의 기록, 생존 일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존 일기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동생이 내가 아끼던 연필을 몰래 가져가서 부러뜨렸다. 어제는 지우개를 몰래 가져가서 쓰더니 오늘은 연필까지 부러뜨린 것이다. 나는 화가 나서 동생의 머리를 꽁 지어 박았다. 그때 엄마가 문 밖에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뛰어 들어와서 나에게 호되게 야단을 쳤다. 동생의 보는 앞에서 동생의 잘못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나에게 동생을 올렸다고 야단을 쳤다. 나는 너무나 억울했다. 엄마는 마치 마녀 같았다. 엄마는 뒷골목에 있는 불황당 같았다.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악마 같았다. 엄마는 아빠에게 남은 감정의 찌꺼기를 나에게 무조건 화풀이하는 술주정뱅이 같은 분노의 폭발자이다. 엄마의 분노는 화산처럼 뜨겁고 식지 않는 열기가 있다. 엄마는 너무나도 부당하여서 마치 엄마가 아닌 동네의 아줌마보다도 더 무섭다. 나는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다. 나는 차라리 고아보다도 더 억울한, 나는 부모가 없는 것보다 더 억울하고 분하다. 차라리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바에야 고아였으면 더 낫겠다. 라는 이런 일기를 썼어요. 그러면 이 일기장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할 수 있을까요? 제출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살짝 찢어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일기를 새롭게 다시 쓰겠죠. 앞에 부분은 그대로 두고 뒷부분에 대한 엄마의 평가나 자기의 감정은 좀 추스려서 쓰겠죠. 이 일기는 40년 동안 일기를 써온 제 일기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이 일기 내용을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박박 찢어서 아궁이에 태웠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화를 낸 것보다, 엄마가 나에게 했던 대우보다 제가 더 많이 화를 냈고 제가 더 분노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생존일기입니다. 생존일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화나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일기에 쓰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보시잖아요. 담임 선생님은 한번 읽어보고 말 텐데 왜 부모님들이 개입하여서 일기를 더 순화시켜서 쓰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아이들이 생존에서 더 멀어질 텐데 1년이면 바뀔 담임 선생님에게 어떤
좋은 분위기, 교양이 있는 부모님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기에 개입하지 마세요. 알쓸인잡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여성분이, 여성 게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일기 쓰기는 생존 일기였다. 그 사람에게 일기 쓰기는, 일기는 데스노트와 똑같았대요.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이 감정들을 모두 일기에 썼는데, 그렇게 일기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전문가의 경지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어린 시절의 일기는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일기 쓰기는 맞아요. 데스노트 정도는 아닌데요. 이 일기장에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친구 간의 문제들을 모두 일기장에 썼었거든요. 이렇게 일기를 쓰다가 보면 나중에는 점차 일기의 맛이 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기 쓰기는 지금 일기를 쓰고 싶은 순간의 생각이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쓰는 것이, 그 생각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생존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너무 삶에 부담감을 느끼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생존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는 모든 말들을 일기장에 다 쓰게 되면 검사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살게 하고, 내가 너무 부담감을 느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빼지 말고 가감 없이 모두 다 쓰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기도 모르게 좀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멀어져야 될 사람은 확실하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치유의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내의 일기가 있잖아요. 안내가 2년 동안 지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생존 일기를 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지하에 숨어 있으면서 안내는 내일은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일기장에 불안하고 암울한 그 현실을 매일매일 솔직하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단한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있잖아요. 난중일기 역시 마찬가지도 부하들하고 직원들하고 무슨 전략 전술을 계획하고 하는 내용을 일기에 썼을 것 같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일기 역시도 많이 아프다, 허리가 부서질 것처럼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너무 힘들다, 한숨이 나온다,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다, 억울하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육신과 마음의 아픈 것을 엄청 사실적으로 난징 일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기록을 솔직하게,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생존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일기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다 쓸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부정적인 감정을 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힘이 생길 거예요. 생존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사람하고라도 견딜 수 있는 생존의 에너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부족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일기를 쓸 때에, 특히 자녀들에게 일기를 쓰는 방법을, 일기를 쓰는 조언을 주실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기를 다른 장르하고 섞어서 쓰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기에 사진을 붙이고 일기에 그림을 그리고 일기에 독후 감상문을 쓰면서 마치 일기도 아니고 수필도 아닌, 일기도 아직 못 쓰는데 내가 생존을 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다른 장르를 건드리는지, 그렇게
사진 감상문이라든지 독후 감상문이라든지 그림 감상문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기하고 별도로 하나의 장르로 다른 에세이 쓰는 걸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생존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장르의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생존 일기를 확실하게 씀으로써 자기의 불안하고 억울하고 우울한 감정을 마음껏 한 가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쓰기가 된 다음에 다른 장르의 글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기는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되 기초적인 일기 쓰기에서 딱 하나를 꼭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술어 부분 있잖아요. 뭐뭐 하였다. 예를 든다면 내 엄마는 마귀 할멈 같다. 내 엄마는 악마 같다. 내 친구는 너무나도 간사스러운 요괴 같다. 내 친구들은 악당 같다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끔 하는 이 문법적인 지켜서 쓰게 되면 사회화되는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러는 거죠. 내 친구는 마귀 할멈, 요괴, 바보, 똥개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모르고 장난스럽게 끝이 나 버리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어주잖아요. 뭐뭐 다로 서술어 부분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사회적인 문법의 틀을 내가 깨지 않고 지키고 있다라는 그 글쓰기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사회성까지 기를 수 있는 글쓰기가 형성이 되는 그야말로 생존의 일기쓰기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